오늘은 세계화 지역화 그리고 서양의 세계 지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세계화는 말 그대로 교통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현상을 말하고요. 그래서 뭐 지구촌화 이런 말도 쓰죠. 그러면 지금 그 세계화의 영향은 경제적으로도 서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뭐 무역, 관광 뭐 이런 측면에서도 세계화가 되고, 문화적으로도 뭐 세계화가 되는 사례들이 있죠. 왼쪽에 보면은 경제의 세계화 측면에서 비사 항공기 산업의 국제적 분업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미국의 보잉이라는 큰 대기업이 있거든요. 거기는 비행기를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세계 여러 국가의 협력업체로부터 이렇게 부품을 다 공급받아서 하나의 항공기를 생산해요. 즉 하나의 물건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업을 다 다르게 나라별로 다르게 해가지고 업종을 다르게 해가지고 합치는 거지. 그래서 국제적으로 분업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미국의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은 뜻을 풀이를 하자면 본사는 그 나라에 있는데 생산 공장이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을 보통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지역화 전략은 가장 지역적인 것이 사실 세계적인 것이 맞죠.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K-팝도 원래는 지역의 사례였는데 우리만의 그 문화였는데 이게 세계화 되기도 했고, 지역화는 말 그대로 그 지역을 돋보이게 하려는 전략인데요. 대표적인 게 지리적 표시제, 장소 마케팅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우수한 상품이 그 지역에서 생산 가공되었음을 증명하고 표시하는 제도가 지리적 표시인데, 예를 들자면 보석 녹차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장소 마케팅은 말 그대로 마케팅, 장소를 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소를 가장 잘 팔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역 축제.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축제를 하죠. 그리고 글로컬라이제이션은 세계화와 지역화를 합한 용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계화 플러스 지방화해서 세방화라고도 표현하고요. 지리적 표시제를 세계적으로 한번 보면은 대표적으로 콜롬비아 커피, 플로리다 오렌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벌교 꼬막, 보석 녹차, 양양 송이 등이 있는데, 보석 녹차 같은 경우도 보성에서 생산하지 않았는데 보석 녹차 이렇게 지리적 표시한다면 이거는 불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따로 등록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세계 지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고대, 중세, 근대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대의 세계 지도는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원전에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현재 존재하는 지도 중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빌론과 그 주변 지역을 표현했고요. 고대에 사용되던 세계 문자가 적혀 있습니다. 다음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만든 세계 지도가 있는데, 로마 시대에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에 특이점은 뭐냐면 경선 위선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경선 위선이 뭐냐? 우리가 여기 지구가 있으면은 가로선을 위선, 세로선을 경선이라고 해요. 근데 위선과 경선이 그어진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도 A열 10 이런 식으로 가로 몇, 세로 몇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위치를 파악하기가 쉽겠죠. 그것처럼 경선, 위선 표시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도로서 활용성이 높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선, 위선의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투영법이 사용됐는데, 투영법은 뭐냐면 둥근 지구를 지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투영법이 사용되었고, 경선, 위선. 중요한 거는 이 경선, 위선이 들어간다, 그 지도에 들어갔다, 그러면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상대적으로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지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는 세계 지도를 보면 어때요? 여기 세계 지도가 약간 동그랗게 돼 있죠. 이 프톨레마이오 세계 지도는 지구를 동그랗다고 인식하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그거에 맞춰서 경도, 위도도 경위선망을 설정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고 경위선망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보통 과학적인 지도다라고 인식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지도는 고대 세계 지도다 보니까 신대륙 발견 전이라 아메리카 대륙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세의 세계지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중세의 세계지도의 특징은 종교적 세계관이 담긴 세계지도가 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중해를 통한 해상 무역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제 해도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볼게요. 종교적 세계관이 담긴 지도하면 이 두 개를 꼽을 수가 있는데, 먼저 티오 지도가 있습니다. 티오 지도는 모양이 U, T,
TO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TO 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TO 지도잖아요. OT, TO 모양이면 다 TO 지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TO 지도는 기독교 세계관이 반영된 지도입니다. 그래서 지도의 중심에 뭐라고 써져 있냐? 예루살렘이라고 써져 있어요. 교회 다닌 친구들은 예루살렘이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스러운 장소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여기 위쪽에 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냐? 파라다이스라고 써 있어요. 파라다이스는 에덴 동산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용어만 보더라도 기독교와 관련된 지도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크리스트교 세계관이 반영된 지도입니다. 크리스트교가 기독교죠. 근데 특이하게 원래 아무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지도 위가 북쪽, 아래가 남쪽이거든요. 근데 이 TO 지도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지도 위쪽이 북쪽이 아니고 동쪽입니다. 이드리시의 세계지도 볼게요. 이드리시의 세계지도 같은 경우에는 지도의 중심에 역시 이 지도는 이슬람교 세계관이 반영된 지도예요. 그러면 이슬람교에서 성스러운 장소가 들어있겠죠. 이 지역이 바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지도의 중심에 메카가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특이하게 아까 TO 지도는 지도 위쪽이 동쪽이었잖아요. 이드리시의 지도에서는 지도 위쪽이 남쪽입니다. 그래서 외우는 법 이렇게 기억하세요. 기독교에서는 동쪽이 북쪽이야. 그리고 이슬람교의 지도에서는 남쪽이 북쪽. 그래서 동기가 우리 동기들이지 동기가 남이냐 이렇게 기억을 하면 오래 갈 겁니다. 방위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나와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드리시의 세계지도는 근데 이슬람의 영향을 받았다. 이슬람교. 근데 프톨레마이오스의 영향을 받았다. 이건 뭐냐면 지금 흐릿해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로로 둥글게 휘어지게 그린 선들이 있어요. 이거는 기후표 시선인데 이 둥글게 휘어지게 그렸다. 이 꼴은 뭐냐? 지구를 구체로 인식했다는 거야. 지구가 동그랗다고 인식을 했어요. 이거는 바로 아까 했던 지구를 구체로 인식했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해도 포르톨라노 해도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다를 항해할 때 유용하려면 방향이 잘 맞아야겠지. 그 배 타고 나갔을 때 방향 따라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나침반 방향을 알려줄 수 있도록 직선이 방사상이라는 거는 거미줄처럼 뻗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TO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표시되어 있고 여기 아프리카랑 유럽 사이에 있는 이 바다가 뭐죠? 지중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근대의 세계지도 같은 경우에는 신대륙 발견 이후의 지도다 보니까 이때부터 근대 세계지도에서 아메리카 같은 신대륙이 표현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근대 오면서 방향, 그 다음에 각도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지도를 만드는 방법인 도법이 개발되어서 적용되는데 대표적인 게 메르카토르 도법이 있어요. 메르카토르가 지도를 만들 때 사용한 도법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메르카토르의 세계지도는 특징이 항해에 편리하게 만들었어요. 항해가 편리하려면 A에서 B 지역까지 가려고 했을 때 여기까지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정확한 각도를 알 수가 있게 각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했겠죠. 그래서 이 메르카토르의 세계지도는 가장 큰 특징은 지도마다 어떤 지도는 면적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지도가 있고 각도를 중요시하는 지도가 있고 막 다 달라요. 둥근 지구를 이 평면화된 지도로 만들려다 보니까 어떤 투영법을 쓰냐에 따라서 각도가 정확할 수도 있고 면적이 정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메르카토르 세계지도는 경선과 위선이 우선 경선 위선이 표시되어 있고요. 직선으로 그려져 있고 수직으로 교차하고 있고요. 여기는 경선 간격을 고정하고 위선 간격을 조정해서 어쨌든 정확한 각도를 파악할 수 있게 결국에는 항해를 위해서 그러면 근데 이렇게 각도를 정확하게 하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면적 부분을 정확하게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메르카토르의 세계지도는 적도 주변은 그래도 면적이 저희도 지역은 비교적 정확하지만 고緯도로 갈수록 면적이 지나치게 확대되게 만들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